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믿고 살아갈까요? 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국가가 발행한 화폐만이 진짜 돈이라고 여겨질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신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만약 국가나 은행 없이도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다면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 수단이나 디지털 화폐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과가 실제로 존재해요. 이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완성한 이 책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문명사적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문명사적 사건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처럼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혁신들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도 바로 그런 혁신 중 하나라는 거예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와 개인, 제도와 시스템, 협력과 권위라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폐의 본질은 실제로는 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든 지폐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그것이 장부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즉 기록되고 보증되며 교환 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정보 말이에요.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였던 시대도 있었고 금이 화폐의 기준이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이 지폐의 시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사회가 그것을 교환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화폐의 본질을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한 사례예요. 물리적인 담보물도 없고 국가라는 기관에 의존하지도 않지만 분산된 기술 구조와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신뢰를 얻고 실제로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도 자발적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신뢰를 보증할 제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대리인인 왕을 믿거나 중앙은행이 국가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를 믿어왔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책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달러 패권의 역사를 상세히 분석해요. 브레턴 우주 체제부터 시작해서 페트로달러, 유로달러 시장의 부상까지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해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중국과 미국의 관계예요.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고 중국은 그 대가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되면서 미국의 소비를 떠받치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구조가 얼마나 기묘한지 아시겠어요? 미국의 과잉 소비가 중국의 과잉 저축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외환 보유는 다시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상호 의존적 순환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자들은 이 위기를 단순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달러 기반 통화 체제가 신용 창출을 통해 확장해온 구조가 내포한 자기 기만의 폭발이었다는 거죠. 과잉 유동성, 복잡한 파생상품, 외부화된 리스크, 통제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 얽혀 있었고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신뢰 붕괴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 지점에서 책은 정말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바로 트리핀 딜레마라는 개념인데요. 기축통화국은 자국의 통화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과제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의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감수해야 했고 그 달러는 결국 거대한 신용 피라미드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죠. SWIFT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예요. 원래 중립적인 금융 인프라였던 SWIFT가 지정학적 무기로 변화하면서 각국은 달러와 SWIFT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이런 탈달러 흐름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디지털 달러 패권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나요? 달러 같은 기존 화폐의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시겠어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다수가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니요. 저자들은 이를 디지털 유로달러라고 표현합니다. 유로달러가 미국이 발행하지 않지만 미국 중심 질서를 강화하는 그림자 통화였던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직접 발행하지 않지만 달러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자 통화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실험장이에요. 제도권이 불안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간, 통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나라, 글로벌 송금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없는 돈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정말 놀라운 미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세계예요. 상상해보세요. 돈 자체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세상을요. 보험금 지급, 대출 승인, 투자 수익 분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미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형태로 이런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즉 디지털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의 죽은 자본을 살리는 토큰화의 가능성이에요.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는 엄청난 양의 자산이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런 자산들을 토큰화하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결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즘과 멀티체인 논쟁도 다뤄집니다. 비트코인 하나면 충분하다는 입장과 다양한 블록체인이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대립이죠. 책은 여기서 아토믹 스와프라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직접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를 통해 멀티체인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있는 비트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기술로 재구성된 담보의 탄생이라고요. 기존의 담보는 항상 물리적 실체나 제도적 보장이 필요했어요. 금, 부동산, 국가의 신용. 하지만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기술적 메커니즘만으로 담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 새로운 신뢰 구조,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과연 작가들이 이 책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가들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어떤 구조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돈, 법, 국가,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때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위험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대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완벽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을까요? 우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책이에요. 현대 국제 정치 경제학의 핵심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금융업이나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2025년 9월 19일에 거인이정원에서 출간되었고 경제 전망 분야의 도서입니다. 368페이지의 분량으로 오태민, 손혜민, 김유정 세 분이 공동으로 저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죠?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의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